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갑제 TV는 정치, 시사 문제, 안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행, 역사, 교양 이런 문명적인 것을 좀 다루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건축가 부대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부대진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린다면 1941년생이시고요. 앞으로 오늘 화제가 주로 여행, 건축이 될 것인데 우선 건축가로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신문로에 있는 우리 통칭 망치 빌딩이라고 불리는 흥국생명 빌딩, 그리고 청계천 입구에 있는 미래 에셋 빌딩, 그리고 정동에 가면은 배재 빌딩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건물과 큰 나무와 아주 공원 같은 그런 쉴 공간을 또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큰 프로젝트로서는 2008년부터 시작됐던 하노이 정도 1000년을 기념하는 마스터 플랜을 국제 입찰해서 당첨되어 가지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모신 것은 건축도 중요하지만 여행을 화제로 삼기로 했는데, 우리 부재진 선생께서는 이 상미회라는 조금 고급 취향의 여행사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계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미회, 숭상하다 할 때 상자에 아름다움을 밑자입니다. 상미회의 여행 가이드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일본, 유럽을 많이 하시는데, 또 여행을 하시니까, 또 부인은 화가시고 하니까 두 분이 같이 여행단에 참여하셔가지고 차중에서 주로 버스 안에서 좋은 강연도 해주시고 해서 여러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교양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여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역사도, 인생도, 문명도, 건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선 여행 이야기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말이죠, 뭘 검색을 하나 해봤더니 작년에 한국 사람이 출국한 사람이 약 2,300만이에요.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런데 입국한 사람은 1,700만. 그럼 합치면 4천만 아닙니까? 그렇네요. 딱 4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요 한국을 무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여행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행의 시대. 네. 그래서 여행을 주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출생부터가 여행 아닙니까? 왜냐하면 1941년 1월에 오사카에서 나셨지 않습니까? 오사카에서 나셔가지고 한국으로 여행을 하면서 귀국을 하셨으니까. 인생이 여행 아닙니까? 그런데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시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제가 건축가로 소개가 됐는데, 지금 건축가입니다. 건축가고, 아까 망치 빌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열심히 설계를 해가지고 빌딩이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건물을 지으면은 도시 환경 개선으로 해가지고, 전체 공사비의 몇 %를 예술품을 사도록 해요. 장식을 해가지고.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죠. 그래서 시민들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하자 하는 취지인데, 보통 그런 취지를 살리는 건물들이 참 드뭅니다. 참 드문데, 저는 건축주를 잘 만나가지고, 그 건축 한국생명에서 그 회장께서 아주 좋은 작품을 거기다 세웠기 때문에, 저도 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명한 건물이 됐습니다. 근데 건물은 얘기 안 하고, 조각품만 얘기해서 그게 조금 불만이긴 합니다. 유명한 조각품이죠. 그렇죠. 조나탄 보르보스키라는 사람인데, 그게 높이가 한 22m나 돼요. 우리가 한 4층 높이니까 그 사람 작품 중에 제일 큰 게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참 조각하고 건축이 같이 있으면 참 좋은 게 아니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오늘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건축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조 선생님하고 여행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행으로 시작한 거 아니냐. 예. 한국에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한국에 오는 게 여행 귀국자입니다. 귀국자. 귀국자랍니까? 저도 귀국자입니다, 사실. 귀국자라는데 그게 41년에 태어나서 47년에 와가지고 예.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처음 한 게 다시 또 오사카입니다. 예. 아, 처음 또 네. 태어나신 대로 돌아가죠. 태어난 대로 간 게 1970년에 그 일본의 오사카 만국 박람회가 박람회가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러니까 건축이니까 건축가 협회하고 같이 한 몇십 명이 같이 간 거의 첫 해외여행. 첫 해외여행입니다. 1970년. 70년. 저는 75년이 첫 해외여행. 아, 그렇습니다. 70년 처음 가서 참 임팩트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 아, 선진국을 처음으로 본 거죠. 처음으로 그렇죠. 본 거죠. 저희들 어릴 때는 반공 방일 교육만 쭉 받아왔다. 반공 반일이죠. 예. 이승만 때 반공 반일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받아왔는데 괴물들이 어떻게 저렇게 근사한 도시를 만들고 그 문화를 만들었느냐 하는 거고, 그때 쇼킹했던 거는 일부러 제가 그 전철도 타보고 했는데 그 안에서 일본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저 젊었을 때 굉장한 쇼크였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제가 오늘 여기 위에 올 때 여행을 가지고 명언을 남긴 걸 한번 봤더니 말이에요. 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을 하면 겸손해진다. 네. 자기가 얼마나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겸손해지고 예. 얼마만큼 다르다. 예. 생각이 다르고 한 거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을 인정하고 다른 걸 인정하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죠. 예. 그게 몇 년 동안 평생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제일 큰 거였던 것 그럼 같습니다. 오사카 나온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사카 우리 부대진 선생님하고 오사카에 몇 분 가면은 여러 분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동양 도자기 박물관이죠. 네, 도자기 박물관. 그 도자기 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이병래가 아니고 내 이름 갑자기 물으시니까 이러는데 그분이 아마 외교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이었었는데 동경에 일본에 체제하면서 한국 도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동양 도자기들을 엄청나게 모았죠. 모았다가 퇴직하고 나중에 한국에다가 그 도자기를 다 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못했어요. 못했다가 그 오사카 시립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거를 우리가 받아주지 않고 그죠? 그것보다도 우리한테 안 주고 한국에 안 주고 왜 일본에 줬느냐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기증자 이순생한테 굉장히 그랬었는데 제가 10차례는 더 간 것 같아요 요새. 요새 저희들 같이 여행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는데 가서 보면은 정말 여기 와 잘 있구나. 왜냐하면 숫자도 많은 데다가 거기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도자기가 비교가 돼 있으니까요. 동양 도자기 아닙니까? 그래 동양 도자기 얼마나 우리께 좋은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 그게 또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중국 도자기, 한국 도자기, 일본 도자기 비교가 돼 있는데. 이게 편견을 가지고 그런지 한국 도자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좋죠. 예. 특히 거기 있는 작품들은 진짜 좋습니다. 좋은 작품만. 작품들이 많고. 그 하나 인상적인 게 비대칭이 많죠. 우리나라 비대칭이 많고. 참, 옛날 동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림으로 나타난 거 보면 기가 막히죠. 그 도자기들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완전성을 넘어난 완전성. 그런 것들을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도자기가 전공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첫 여행이 일본이라서 그런지 주로 여행 많이 하시면서 역시 일본 여행을 특히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특히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47개 도도부연 거의 다 커버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네.
이 47개라면 일본의 행정구역이 도도부현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위에 도는 경상도 할 때 그 도자 그게 북해도죠. 북해도. 그 밑에 도는 도시 도자인데 이거는 동경도. 동경도. 그다음에 부가 두 개죠. 예, 교토하고 오사카. 교토부하고 오사카고. 후라고 있죠. 읽기는. 부. 경성부 할 때 그런 부자인데. 그 나머지 이제 4개가 43개 현. 43개가 현이죠. 현. 그걸 다 커버한 사람은 아마 일본 사람 중에서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전번에 일본 여행을 하면서 옆에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일본 사람이 탔어요. 그래서 어딜 갔느냐 그래서 어디 간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한국이 너무 좋아서 온대. 그래서 한국을 자기는 한 100번 왔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한국 다 돌아다녔냐 했더니 다 못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47개 도도 훅겐 다 갔다 올 때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도 한 반밖에 못 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우리 부대진 우리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한 40개는 갔어요. 40개인데 이바라키 기원하고 와카야마를 못 갔고 그렇습니다. 와카야마가 좋죠. 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엄청 큰 나라인데 한국 사람들이 항상 일본을 좀 우습게 보는 아니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국토 면적이 38만 평방킬로미터니까 한반도의 약 2배. 길이는 저 북해도에서 생각고 열도까지 하면 아마 30km 될 겁니다. 30km가 예 넘을 것 같은데. 지금 며칠 후에 좀 철도 여행을 가는데 가고시마에서 신칸센 철도. 신칸센입니다. 그래서 아오모리는 안 가고 아키타로에서 돌아오는데요. 그게 3,000km가 좀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기 북해도 끝에서 오키나와 끝까지 하면 한 4,000km, 1,000km 안 되겠나. 그러니까 어떻게 재보진 우리가 않습니다. 흔히 칠레를 가장 긴 나라라고 네. 가장 잘록하면서 긴 나라라고 칠레라고 그러는데 칠레 다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긴 나라죠. 인구는 약 1억 한 3천에서 지금 조금 줄고 있죠. 예. 경제력은 뭐 미국, 중국 세 번째 등등 이렇게 하는데 일본을 여행하시면서 느낀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본하고 그 이탈리아를 여행을 많이 합니다. 주 반도 국가네? 반도 국가 아니죠. 섬하고 반도인데 면적은 비슷합니다, 그죠? 일본이 조금 클까요? 조금 크죠. 근데 그게 매력이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 선생님 역사를 워낙 잘 아시니까,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메이지 때 천하통일이 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 전에 도쿠가와 막부가 있을 때는 천하통일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상권을 가지고 있는 다이묘들이 한 250 내지 300개가 있었단 말이죠. 일종의 연방국가입니다. 독립국가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래, 나라 국자를 썼잖아요. 그렇죠. 당신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당신 국이 어디냐?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지금은 굉장한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각 지방마다 다 다릅니다. 전통도 다르고 자기들이 쓰는 역사도 다르고. 요즘은 일본어라는 게 표준어가 생겼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는 이게 통화 안 됐습니다. 사투리가 그렇게 사투리가 심했죠. 전번에 한번 같이 가셨었는데 그 센다이 쪽에 한 7, 8년 전에 갔었는데 거기 사토라고 여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납니다. 아주 한국을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독학을 해가지고 한국어를 했어요. 제법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러 그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동북지방이죠. 갔는데, 거기 주인이 뭐라고 일본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 사또한테 물어봤죠. 저 사람 뭐라고 그랬죠? 자기도 모른다. 자기도 모르겠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심한데, 지금은 좀 달라졌죠. 달라졌죠. 그래서 250 내지 300개 나라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한 매력. 지금 그게 말하자면 큰 관광 자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양에서 봉건제도를 제대로 거친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일본이죠. 유럽의 봉건제도와 비슷한 봉건제도를 거치면 각 지방이 독립성을 갖고 각 지방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막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또 특산물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서로 경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개의 그 영지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독특한 장기가 다 하나씩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어딜 가든지 일본에 가면은 자기 그걸 뭐라 합니까? 지사께라고 그럽니까? 네. 그 지방에서 지사께, 나온 예, 술, 예. 술이 자기들이 최고다 그러고 하는 이런 게 다양성, 풍부한 다양성이 일본에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다양성인데. 우리는 중앙집권적 국가니까 예. 획일성이고. 예. 우리는 중앙집권이었으니까 그 각 지방마다 특색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안 그렇죠. 나는데 저쪽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음식도 달라요, 사실은. 음식도 다르죠. 음식도 다르죠. 철에 따라 다르고. 아까 방금 지작게 말씀하셨는데 지작게. 예, 술이라는 거. 뭐 인류가 생기면서 술이라는 건 생겼는데 술이라는 것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매력이 있는 게 이태리도 거의 똑같죠.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튼 도시국가들로 형성된 북쪽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들이 그런 게 지금은 매력으로 그렇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가 뭐 로마 망하고 나서 계속 분열됐다가 1861년에 그렇습니다. 통일되었으니까 그 사이에 베니스, 피렌체, 밀라노, 뭐 나폴리, 시실리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뭡니까? 독립해서 그렇죠. 독립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또 개성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다르고 다 뭐 베니스는 큰 해군 강국이었고 그렇죠.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본거지고 밀라노는 뭐 또 다른 역사가 있고 지금은 완전히 패션 산업으로서 세계 그렇습니다. 중심이고 하는 그래서 이게 역사가 역시 중앙집권적인 동양적 중앙집권 제도보다는 다양한 것을 인정했던 봉건 제도 하에서 발달한 유럽이 문명이나 모든 점에서 선진됐구나 하는 걸 이게 우리가 그 여행하기에는 참 좋다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봉건제가 좋은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여행하기에는 참 좋은 곳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봉건 독일도 상당히 그 각 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도시의 다양성이 많은데 불란스가 조금 중앙 집권적이죠. 좀 그런 셈이죠. 왕권이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파리 중심이고, 네, 그렇습니다. 파리가 워낙 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다른 거기도 뭐 리옹이나 마르세유나 이런 데 가면 다양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시실리에 전번에 갔더니 시실리 사람한테 이태리 얘기를 했더니 이태리라는 거 자기들은 시실리 사람이라고. 그렇죠. 시실리아 사람이지 뭐 이탈리아는 사실 150년 전에 생긴 나라다. 그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탈리아가 150년 전에 그 옛날은 이탈리아라는 게 없었죠. 없었죠. 이탈리아. 뭐 로마가 있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도 여행하면서 배웠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알게 된 건데 우리가 지금의 영토 분할이 되어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 얘기를 하면 그리스는 그리스였다가 로마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터키가 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잔틴도 뭐 사실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토 개념을 가지고 과거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건 아니다. 많이 이제 혼란이 오죠. 그게 제일 착각인 것 착각이 같아요. 그걸 설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저도 그거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여행을 하시다가 유럽 여행을 가면은 또 큰 혼란이 오는 게 유럽에서는 옛날에는 국가라는 것은 왕이나 왕조의 사유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끼리 무슨 혼인관계에 의해서 국가가 합쳐졌다가 분리됐다가 또는 국가를 누구한테 선물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동양에서 이 국경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역사를 이해하려면 머리가 아파요. 그죠?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웃기는 거죠. 세금을 내는 뭐라 그럴까요? 세금 내야 될 사람이 자꾸 바뀐단 말이죠. 제일 심했던 게 시실리아거든요. 시실리아는 한 메이저 민족들이 한 13개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거를 중첩을 시켜놨다는 그렇죠. 거예요. 역사를 상 밀지 않고. 없애질 않고 그 레이어라고 그럽니까 영어로는 그렇죠. 레이어가 쌓이면서 청청청이 이렇게 그게 볼만하다. 시루떡처럼. 그게 볼만하다는 거죠. 시실리는 우리 부대진 선생님이 가이드를 하셔가지고 우리 상미에서 자주 가는 데인데 이게 여행을 하고 나와서 또 하나의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말입니다. 네. 트럼프가 나토 회의에 갔다 그다음에 시실리의 타우르미나에서 열렸던 G7 회의에 갔습니다. G7 타우르미나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이번에 또 갑니다. 가는데 거기가 산 도메니코 팔레스 호텔. 산 도미니카 팰리스 호텔. 바로 거기서 회의했습니다. 거기 했는데 이번에 가서 거기 잘 겁니다. 굉장히 그 부킹하기 어려운 데입니다. 이 타우르미나라고 하면은 시실리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거기는 아주 그림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거의 그리스 시대의 원형 경기장도 있고 노르만이 만든 성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어금니 성이라는 성도 있고 거기에 해안 절벽 위에 산 도미니칸 팰리스 호텔. 그게 이제 이 상무에서 단골로 쓰는 아주 고급 호텔인데 이번에 G7 회의를 그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이것도 여행의 연장선상인데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서 글랑블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잠수 장비 없이 그냥 심해 잠수를 하는 그 선수들의 말하자면은 애환을 그린 영화인데 그게 영화를 가만 보니까 우리가 묵었던 호텔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찍었습니다. 그 타우르미나 해안으로 내려가서 시합을 하고 돌아와서 그 호텔에 묵고 하는 건데 그 16세기 수도원을 개조를 해가지고 호텔로 만들고 그게 세계적 호텔인데 그 보통 제대로 예약을 하면은 방 하나에 한 700, 800유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450유로에 예약을 했어요. 비싸죠? 미리 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 6개월 전, 7개월 6개월 전에 하니까 이렇게 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를 보시다가 자기가 묵었던 호텔이 나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반가워요. 반갑고 아주 폼 잡고 싶고 돌아와서 자랑하고.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호텔에서 묵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죠. 많은 것 중에 그리고 좋은 호텔이라는 것은 꼭 호화롭다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조금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소설책을 외국 거 보면은 잘 안 와요. 안 오는데 여행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소설책 보면요. 내가 갔던 데가 다 보니까 상상이 잘 되는 것들. 아주 소설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곳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행이란 게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만 이 상상력을 키워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죠. 그런 것도 느끼고.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행을 통해서 이 교과서로만 알던 지식이 여행에서 현장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체화되는 거죠. 입체화되는 거죠. 그 지식이, 활자적 지식이 여행을 통한 체험과 연결되면은, 그때면 자기 것이 되고, 이제 지식이 경험하고 이런 게 합쳐지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전문직에, 건축하는 분들은 반드시 여행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좀 유명한 건축가들은 여행 때문에 여행을 하고 나서 대선을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실 건축가 입장에서 우리나라 그 건축계의 건축가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여행을 못해서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한번 건축가들 위한 여행을 좀 만들어 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건축과를 다닐 때 하면 더 좋고요. 저는 이게 참 좋겠습니다. 또 실무에 좀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부재진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이 건축은 교양 과목이다. 그죠? 공대가 아니고 교양 과목이다. 이게 인문학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게 이런 겁니다. 비트루비우스라는 그 로마 건축가가 말씀하신 게
건축이란 뭐냐 하는 거 세 개로 완전히 요약을 했어요. 아, 세 개입니다. 세 개. 안전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네, 예. 안전해야 돼. 경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실용성. 예. 실용성이죠. 그 다음에는 아름다워야 된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축가들은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 미학 공부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고, 앞에 제일 수학 공부도 하고, 뭐. 예, 수학, 공학 다 공부를 해야죠. 그 다음에 실용성을 위해서는 사회학도 해야 되죠. 그렇죠. 심리학도 해야 그렇죠. 되죠. 정치도 해야 되고, 뭐, 예. 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름다우려면 음악도 해야 되고, 미술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학문이다, 이런 얘기죠. 학문으로 하면.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다 해야 된다는 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집을 짓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예. 건축이라는 거는 우리 주위에 있는 거니까 예.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서 참 어려움이 있어서 후학들한테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만들어 볼까, 여행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행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여행을 하는 게 왜 하느냐 하는 궁극적인 그 의미를 캔다면, 그리고 아름다움을 찾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도 한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일종의 맛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좋은 그 물 보는 거. 그 다음에 좋은 경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치 보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지. 여행을 통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그렇죠. 다른 사람도 만나고, 여행하는 사람들끼리 또 친구가 되고 하니까. 그렇죠. 오늘 여기 여행에 대한 명언 중에서 누가 이랬더라고요. 아, 여기 있네요. 좋은 여행은 어떤 거냐. 그것은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다는 그 마일수로 계산할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만들었냐로 계산이 되야 된다. 그건 저하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굉장히 맞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아까 생년월일을 말했기 때문에 뭐 저 나이를 속일 수가 없는데 우리 이제 친구들 보면 우리 나이가 되면은 친구들이 자꾸 없어져요. 아, 그렇죠. 예, 막 돌아가신 분도 있기도 하지만 자꾸 안 만나려고 그래요. 한국 나이로 이런 아니 저는 내 나이를 한번 77세니까 한국 나이로. 내 얘기를 해본 일이 없는 내 나이를 근데 얘기해본 얼마나 젊어 보이십니까? 이게 여행 덕분입니다. 예, 그 여행을 하면서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많아졌어요. 거죠. 예. 야, 그 말년의 친구가 예. 생기기 힘든데. 친구 부자라고 합니다. 저는 여행을 통해서 친구 부자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여행을 하면은 열흘 동안 근데 같이 세 끼를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행을 더 자주 하면은 어떤 분하고는 뭐 1년에 3번 여행을 한다면 30일 동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가장 친한 친척도 그렇게 못하죠. 친척이 아니라 제가 가끔 묻습니다. 한 유럽을 가면은 11일, 12일 하는데 한 30끼를 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0끼를. 그래서 가끔 묻죠. 자, 여러분, 뭐, 회장님, 김 회장님, 손녀, 손자 좋아하죠? 좋아한다고. 1년에 몇 끼 같이 먹습니까? 그렇죠. 참, 여행이라는 게, 그래서 다음부터는 손자들 데리고 오라고. 예? 그것도 공부 아니냐고. 또 학원에 가는 게 꼭 공부냐. 그렇게도 뭐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합니다만, 참 여행이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부다신 선생님은 어떤 점에서 특수한 분이냐 하면은 여행을 단순하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여행을 코스를 디자인합니다. 코스를 디자인해가지고 어느 코스로 갈 거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간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호텔을 예약을 하고 음식점을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3, 40명 많을 때를 데리고 가서 주로 버스에 태워가지고 가이드를 하면서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들고 설명을 해주시는 이런, 저는 이제 한국의 최고 가이드라고 그렇게 특히 일본, 유럽에 관한하는 이탈리아에 관한하는 최고 가이드라고 이렇게 합시면은 좀 겸손해 하십니다만은 이건 또 다를 것 같아요. 여행을 따라가는 것과 지금 부선생님처럼 여행을 기획해서 인도하는 주인이거든요. 주인 입장에 되면 또 보이는 게 완전히 다르죠. 예, 완전히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매스컴이라 이렇게 보면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예. 전문가, 뭐 모든 분야에.
그래서 여행도 전문가가 있다 하는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여행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행 전문가가 아니고 뭐 어디다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행 전문가는 아직은 건축가입니다. 아직이 아니라 저는 건축가인데 여행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행을 했으니까 이 여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하면서 이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 디자인을 한 겁니다. 코스 디자인을 한 거는 건축 설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 놓고 그게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를 보는 거는 아주 제가 만드는 입장에서 굉장히 즐거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안 가본 데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보더라도 이것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는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지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역사, 전통, 문화, 먹는 거, 마시는 것까지 다 하면은 아주 좋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전문 영역이고 또 끊임없이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갑니다. 사진 답사를 해서 음식점도 가서 먹어보고 우리가 거의 못 먹었던 거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술도 그렇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는 게 지금 제일 편하다고 보통 한 50% 이상이 편하다고 하는 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5스타 호텔들 뭐 서양화되어 있는 호텔은 편하죠. 그런데 전통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로컬에 우리가 방문하는 그 지역의 맛을 봐야 되는 건데 그걸 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 부대진 선생의 그 여행의 원칙이 현지식 아닙니까? 그죠? 현지식과 현지의 문화에 맞추어가는, 그러니까 뭐 라면 사가지고 와서 끓여 먹는 거 그런 거 좀 싫어하고 한식도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면 한두 번 이제. 유럽에 가도 저는 안 합니다. 제가 가이드 할 때는 안 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 음식 아니면 못 먹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데 각 지방의 로컬에 가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최고급 그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음식 먹으면 맛있습니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로컬을 알자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부 선생님이 이끄시는 그 여행단에 저도 참여해가지고 일본 시곡구를 갔다 왔는데, 그 가시기 전부터 아주 좋은 미술관이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처음에는 그 미술관이 뭐 오리지널도 아니고 도자기 할 때 그 도판에다가 명화를 카피해가지고 전시하는 거라 해서 좀 뚱했는데 이번에 시곡구의 북동쪽 끝에 있는 나루토에 있는 오스카 국제미술관이죠. 국제미술관. 그게 세계 미술관에 있는 천점의 인류 역사상 만들어진 최고의 명품을 실물 크기로 도판에 그대로 입혀놓은 그 미술관, 명화 도판 미술관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책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림책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걸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거구나 하면서 저도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선전을 많이 합니다. 일본 가면 그걸 꼭 보라고 했는데. 오스카에서 상 주셨. 그러니까 말이죠. 오스카에서 돈 안 받고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그게 오스카. 나고야의 발굴이죠. 나고야에 제 친구가 일본 사람인데 사업을 제약회사입니다. 그 양반도 제약회사 회장이신데. 오스카가 아니고 큰 제약회사입니다. 오스카는 제약회사. 제약회사가 만든 미술관입니다. 내 친구가 밥을 먹으면서 미술관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부인도 그림을 그리고 하니까 많이 다니고 그래서 지금 한 240개 미술관 갔다 왔다고 일본에 했더니 오스카 미술관을 가봤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기는 않는데 그 가짜 미술관 아니냐, 가짜 그림 미술관 아니냐.
그렇지만 한번 가보라고. 가보라고. 일단 가보라고. 일단 가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예,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2년을 끌었어요. 안 갔습니다. 예. 갔다가 우연하게 시곡구 그 디자인을 하면서 예.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갔어요. 가봤더니 이 그림책은 제대로 된 그림책.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있는 명화들은 1000년 후, 2000년 후에는 다 없어질 거다. 다 퇴색하든지. 예. 아무튼 없어질 거다. 예. 어떻게 없어지든지 망가지든지 할 텐데 자기들이 그거를 다 도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1000년, 2000년 후에는 우리께 원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럴듯하더라고요. 사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았습니까? 이거는 일본 사람들의 발상과 일본 사람들이 기술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만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 그죠? 어마어마한 이게 전시 거리를 다 그러면 4km. 4km입니다. 4km 양쪽에 교과서에 나오는 루브르 미술관에서나 피렌체에 있는 우피지 미술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다가가서 만지기도 하고, 그렇죠. 사진도 마음대로 찍고 할 수 있는데, 원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어. 그게 가능했던 것은, 거기 좋은 모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래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타일을 만들어서 팔다가, 기술이 발전하니까, 큰, 아주 유리면 같은, 도판을 만들 실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옮겨보자 해서 이래 점점 확대 발전했더라고요. 예, 그게 1m, 2m 정도, 사이즈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거를 1300도로 구워가지고, 그걸 같은 색, 완전히 똑같은 색을 만든다는 건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자기 하는 저 친구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1300도로 이렇게 도자기를 만든다 했더니, 엄청난 기술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군요. 더구나 시스틴 성당의 최후의 심판, 예. 천지 창조,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는 시스틴 성당과 같은 크기로 재현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놨지. 그 1층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바로. 그러니까 시스틴 성당 들어가려면 3시간, 4시간 기다리고 하는데, 거기는 편하게 와가지고 보고, 물론 오리지널로서의 희귀성은 있지만은, 저 같은 수준에서는 딱 좋더라고요.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그렇게 편하고, 또 제일 좋은 게, 한 3000년의 역사가 거의 한 군데 있으니까, 예. 시대별로 일별하면서 공부하기가 좋고, 층별로, 시대별로 구분을 해놨고, 또 그 테마별로 해놓은 거. 예를 들면은 서양 화가들이 꼭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린 스테고지 같은 거. 이거는 한 방에 모아놨어요. 그렇죠. 그 기가 막히게. 서로 비교가 되고. 유럽이나 아무튼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보셨던 분들이 보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한꺼번에 볼 수 있고. 장점이 개통적으로 볼 수가 예. 있고. 복습을 할 수 있는. 게 좋고.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거의 돈을 안 받습니다. 그것도 사회에 이렇게 환원시키는, 공헌하는 그런 기업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학생들한테는 무료에 가까운 그 입장료를 받고 하고 비쌉니다. 입장료 비싸던데. 3,400엔 그리고 4, 5만 원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입장료가. 굉장히 비싼 데입니다. 가짜를 보면서. 가짜를 보면서. 근데 이게 역시, 우리 여행의 목표가 이제 자연을 구경하는 거, 알프스를 간다든지, 캐네디안 로프를 가는 것은 주로 자연 경관을 보러 가는 거고, 유럽에 가서, 근데 파리를 사도로 다니는 것은 자연보다는 건물 아니면 그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물 아니면 그림이고, 또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항구에 가면은 거기 가는 목적, 관광객의 경우에는 거의 구겐하임 뮤지엄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또 유명한 거죠. 프랭크 게리가 한 건데, 건물 하나가 도시를 먹여 살리기도 하지만 완전히 바꾼 거죠. 시드니도 우리가 시드니 생각할 때 오페라 하우스 생각하고. 그렇죠. 그거 참 무섭네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디자인이. 에펠탑과 파리. 그런 식으로. 에펠탑과 파리.
그래서 뭐 몽생 미셸 뭐 이걸 통해서 이 건물이 바로 역사고. 예, 그래서 그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도시들이 아주 예술성이 있는 대표적인 건물들이 있어야 있어요. 매력이 있죠, 매력이. 예, 그럼 우리 후학들이 아주 좋은 작품을 서울에도 남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물, 좋은 그림, 또 좋은 소설이 그렇죠. 결국 사람을 끌고 모으고, 네. 그게 나중에 경제적 가치로서 이렇게 예. 바뀌더라고요. 문화가 돈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디자인한 코스를 여행할 때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거기에 가는 지역에 대한 소설, 역사, 읽어보시라고. 특히 소설은 재밌으니까 소설. 을 읽어보십시오 해가지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소설이 있으면은 참 가서 보기가 쉽거든요. 그렇지. 읽고 가면 확실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다릅니다. 예,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근데 일본에는 몇 군데 도시들이 소설을 가지고 도시를 꾸미고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참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무섭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어디죠? 마쓰야마가 그렇고요. 마쓰야마. 예. 고치도 그렇고, 고치는 료마가 간다 하는 소설. 그러네요. 네. 하고, 마쓰야마는 언덕 위의 예. 구름인가요? 사카노 우에노 네. 구무. 네, 사카노 우에노. 시바리였다고 예. 했습니다. 예. 그 소설 두 개가 하나하나가 그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예. 또 니가다 유자와 온천의 유키쿠니. 예, 설국. 네, 설국이요. 하고, 그리고 이즈 한도 가면은, 이즈의 무희라는 이제 그건 또 시바리였다로. 슈가르타는 가와바다 가바다 야스나리. 야스나리. 그러니까 유키쿠니도 가와바다 네, 야스나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북해도 있지 않습니까? 북해도 아사히카와 아사히카와의 빙점 예, 미우라 아야코. 미우라야코 기념관 빙점. 있죠. 예, 빙점이죠. 빙점입니다. 소설. 그러니까 이 소설이 또 관광객을 끌고 가고. 역시 소설 가지고 도시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게 참 부럽다. 그러니까 천재는 역시 돈이 돼요. 천재는. 그렇습니까? 천재는 저도 유자와 온천에 겨울에 유자와 온천이 또 인기 품목이 돼가지고 여름 가게 됐는데 그렇죠. 니가다에서 내륙으로 좀 들어가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또 외우는 첫 문장이 바로 터널을 지나니 유키군이 되었다. 맞아요. 유키군이었다. 설국이었다. 바닥이 하얘졌다 하는 그 첫 문장을 외우는 사람 많아요. 많죠. 예. 설국이란 가와바다 야스나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나중에 이분 자살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유키군이라는 소설은 십몇 년에 걸쳐서 고치고 한 어떻게 보면은 일본 문장의 정수가 모여 있는 일종의 시 같은 작품 아닙니까? 읽어보면 시 같죠. 일본어가 얼마나 아름답다는 게 거기 나오는데. 그게 번역본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번역본들 보니까 맛이 안 나요. 역시 일본어로. 그래서 대역을 한 걸 구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봤더니 그게 맛이 나더라고요. 일본어로 그렇죠. 읽으니까 맛이 나는데. 예. 또 거기 아주 어떤 온천에 있는 기생과 룸펜 비슷한 사람이 연애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일본의 미학이라고 그럴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무슨 애틋한 생각인지 하여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다 아주 뭡니까 순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소설 읽고 또 눈 오는 겨울에 가가지고 또 소설을 쓴 가와바다 야스나리가 소설을 쓴 온천 호텔 있지 않습니까? 다카항 여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삐그덕삐그덕하면서 올라가가지고 구경하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여행이란 게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쳐 주고 배우게 하는구나. 가와다 야스나리가 쓴 이즈의 로드리코, 이즈의 무희란 게 있는데요. 그렇죠. 이즈 반도를 쭉 나카이즈라고 그럽니다. 가운데를 쭉 통과하면서 소설대로 가는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언제 가십니까? 그거는 다음 9월 달에. 9월 달에. 한가
하려고 저는 사전 답사해가지고 이제 반도가 그러니까 조금 많습니다. 아주 동경 밑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쭉 내려와 있는 네, 동경 서쪽에 네. 제가 아타미라는 데가 한국 그 김내성 소설의 뭐죠? 그게 아담이 맞습니다. 아타미가 나오는 소설이죠. 네. 열해 열해. 아담이 그다음에 시모다죠. 시모다. 시모다. 제일 끝에 있는 도시가 개항할 일본이 미국에 개항할 때 문을 연 시모다라는 데도 있고 이또라는 거 온천 온천이 있는데 예. 그게 다 온천지고 아주 조그만 데인데 아주 근사합니다. 달라요. 그 동쪽, 서쪽, 중간이 완전히 다른 조그만 반도인데도. 근데 또 이런 거 참, 해외를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을, 현지인들을 만나는데 특히 먹는 거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전번에는 그 인도를 갔는데, 인도 가서 카레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카레, 야, 맛있던데요. 맛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통 가면은 그 스푼도 주고 뭐 주는데 인도 사람들 먹는 거 보니까 카레를 다 손 가지고 집어 나중에 한 며칠 지나서 그렇게 먹어봤더니 훨씬 맛있는 거 맛이 더 맛있어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로컬이랑 로컬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는 수시들 손으로 집어 먹지 않습니까? 초밥을. 그런 것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 여행한 중에서 저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제일 큰 충격은 역시 인도였습니다. 예. 인도를 여행해보고 제 느낌이 세계문화유산 지정 지금 경쟁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마 이탈리아가 1등일 겁니다. 예, 이탈리아. 금년간에 중국이 1등으로 올라올 그렇죠. 거예요. 네.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이 이제 빅3인데 인도, 종국에 가서 난 인도가 제일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느낌. 왜냐면 인도는 무갈 제국의 황제가 다스릴 때 인도 전역에 소왕국이 한 3,400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각 왕국마다 자기 궁전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규모의 예. 궁전, 그것도 석조, 주로 석회암. 네. 그게 다 지금 남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니까 가이드가, 숨이라는 가이드인데 가이드가 딱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 계신 분들 유럽 가면은 그라나다에 있는 알람부르 궁전에 가서 막 놀라는데 인도에는 알람부르 궁전 같은 게 400개가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여행을 보니까 그게 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도의 다양성, 인도가 또 좀 있으면 인구가 중국보다 많아지고, 무갈 제국 시대의 인도는 지금 인도 플러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까지 다 합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의 깊이, 이런 걸로 봐가지고, 앞으로 지금도 경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세계 네. 7%. 네. 7%니까 인도 여행 붐이 한번 이런 본격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많이 하고. 예. 근데 이게 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일찍 갔었습니다. 예. 한데 가이드에 대한 질. 그게 크죠. 예. 옛날에는 예, 제가 가이드가 또 7, 8년 전에 갔을 때 인도의 가이드는 석학들이 나왔어요. 예. 잡이 없으니까 예. 역사 교수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더라고요. 하고 제가 1977년에 영국을 갔다가 출장을 갔다가 영국 시티 투어를 했는데 가이드가 시를 읽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예. 저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했는데 요즘은 관광객 세계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많아져서 그런지 그런 가이드들이 좀 드물어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뛰어난 가이드를 하면은 그 여행 전체가 좋아지잖아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행의 성공을 결정하는데 아마 제일 큰 요소가 가이드, 그다음에 가이드와 따라가는 사람들의 서로 협력 관계 아니겠습니까? 협력 관계. 지도력도 중요하지만은 일종의 팔로우십도 있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이드를 따라가는 이 관광객들이 가이드를 도와주고 설사 가이드가 약간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도 양해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도 인도 여행하면서 가이드를 좋은 분을 만났는데 그 수미라는 인도 사람인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한국말. 그러니까 그 가이드 덕분에
인도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아, 저 가이드가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인도를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인도를 존경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여행이 4천만 명이 1년에 한국에서 나가고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이것은 아마 가장 큰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광과 연관된 호텔, 음식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 산업도 아니고 여행 산업일 겁니다. 비행기까지 다 연관되니까. 그렇다면은 가이드야말로 굉장히 저는 이 고급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람 있는 직종. 우리 저 선생님께서 내한테 가이드라고 그랬는데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여행을 할 때 사실은 저 개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이드 없는 여행. 그 여행 거꾸로 얘기하면은 참여자들이 다 가이드. 다 가이드가 되는. 다 가이드. 서로 지식을 기부하자. 예, 재능 기부입니다. 재능 기부. 그래서 유럽은 한 열흘, 일본은 한 5회 되는데 한 20, 30명이 같은 좁은 버스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주 진지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제가 추구하는 그런 그렇죠. 여행의 교실, 문화교실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아무튼 움직이는 교실. 예. 이게 여행 그런 게 아닌가. 또 산교실이죠. 예. 예. 역사책에 나오는 걸 그 현장을 지금 보러 가니까. 예. 하고 각자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예. 20명이 같이 가면 20권 책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게 아주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려면 이제 무슨 가이드와 따라가는 분들, 여행객들의 화합이 있고, 또 여행객들끼리가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 대화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화도 잘 유도를 해줘야 되고. 예. 재밌는 게, 우리가 상미에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일본, 운전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상미의 사람들은 일본 사람 같아요. 시간 잘 지킨다는 그 무슨 뭐야? 시간을 잘 지킨대.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일본 사람이 상미의 사람 같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누가 제일 안 지키느냐? 그랬더니, 지금은 중국 사람이 시간을 제일 안 지킨다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오명에서 좀 벗어나야죠, 우리도. 네. 이 상미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상미회는 2002년에 우리 신용석 씨, 전에 조선일보 논술위원 하시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 유치위원장을 하셨던 그분의 발상에 의해서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에 있을 때 같이 이제 한진 관광과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한번 그룹 상업 목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여행 동호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출발한 게 그렇죠. 그렇죠. 2002년부터 하다가 나중에 2년 뒤에 회사로 바꿔가지고 상묘회란 이름으로 그 목표는 조금 금방 질지 모르지만 고품격 여행을 한번 해보자. 여행 문화를 조금 높여보자. 그러니까 조금 요금 같은 거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만 그걸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우선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여행을 하는 동안에 저는 굉장히 좋은 많은 지식을 좀 유식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유식해졌고 특히 역사, 지리 뭐 이런 데 대해서 교과서만 책만 보다가 현재 가서 배운 거 하고 맞춰가지고 이제는 유럽 역사는 이렇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등등 그 일부입니다만 제가 그걸 보고 그 두 분이 시작한 걸 보고 좀 손님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오셨죠. 예. 두 번째 갔는데 스케줄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다 있더라고요. 대충 있고 해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가면 또 재밌겠구나, 재밌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갔다가 차출을 당해가지고 자꾸 뭐 건축만 나오면 저보고 설명을 해. 그러니까 이게 가이드가 누군지 모르게 돼가지고 몇 년 후부터는 뭐 계속 다니게 됐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여행 덕분에 서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둘 여행 덕분에. 그러니까 이게 매튜 칼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네요. 여행에 대한 투자는 자신에 대한 투자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여행에 돈 쓰는 것은 어떤 경우, 이게 경로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본인한테 이자가 붙어서 돌아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예. 금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사업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그 사업 아이디어를 여행 중에 발견하는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예. 몇 분.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또 여행 돌아와가지고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해서 여행 얘기 많이 하시네요. 돈 버는 거하고 이렇게 그게 예. 되는데 예. 절대로 이것은 믿지는 투자가 아닙니다. 여행은 이것은 확실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게 여행을 하다 보면 이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좋은 경치를 보고 와 좋다 해가지고 같이 즐거워하는 게 또 이게 단체 여행의 큰 장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저 입장은 저는 그 루트를 디자인해서 가는 사람이니까 감탄해주면 즐거워요. 그렇죠. 예. 그게 뭐 남이 해놓은 거 따라다니면서 가이드 하는 거에 아무 관계도 없죠. 그런데 이게 해주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가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이런 거 좀 보고 오십시오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봐야 될 책 중에 저는 기본이 내가 어느 지역에 간다 하면 거기에 대한 워낙 자료가 요새 많으니까 일단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역사, 지리가 다 중요한데 역사가 왜냐하면 그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기본 그림이니까 네. 뭐 역사를 알아야 거기서 보는 건물이 요 역사 속에서 요런 위치에 있구나 그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불란서 가면은 많이 가는 데가 몽생미셀합니까? 노르만디에 있는 몽생미셀 그 육지에서 가까운 섬에 마치 삼각형으로 쭉 쌓아 올린 그 먼 데서 사진 찍으면 기가 막히게 나오는 디즈니랜드 그게 거기서 온 거니? 그런 거 거기서 온 거잖아. 그게 뭐 수도원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고 또 요새이기도 네. 하고 한때는 감옥으로 쓰였던 것인데 그것도 그 노르만디의 역사 그 건축 양식을 그 다양한 건축 양식이지만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분류를 하대요. 그게 처음 출발이 그 시작이 로마네스크. 그 양식이라는 얘기가 말이에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로마네스크 고딕 뭐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거죠. 지방마다 지방마다 다 다른 거고 오늘부터 어디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구세도 분류한 거죠. 예, 구세대 보니까 그때에 그 지방에서는 이런 걸 했다. 그러면은 이런 양식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쪽 건물들은 저 유럽 쪽은 몇백 년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양식들이 들어가 있는 셈이죠. 그거를 분류를 쉽게 하느라고 가이드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여행에 대해서 글을 뽑아보니까 성 아우구스틴이라는 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세계는 책이다. 여행을 안 하는 사람은 책의 첫 페이지만 계속 읽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많이 다닌 모양이에요. 그분 많이 다녔죠. 많이 다니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여행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동이고 자기가 모르는 데로 가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과 만나고 또 모르는 문화와 접촉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여행, 이동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만들죠. 또 넓은 안목을 갖게 만들고 그야말로 똑똑한 생존력이 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 남북한도 보면은 여행을 많이 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나라와 여행은 죽으라고 안 하는 그런 점도 김일성, 김정일이 비행기도 타기 겁이 나서 안 타는 그러니까 폐쇄적 사람과 여행을 많이 한 사람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이분 여행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 있을 때 이분이 또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프란체스코 여사도 여행길에 만났잖아요. 그렇습니까? 여행길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행지를 자기 일기에 영문으로 깨알같이 썼는데 제가 읽고 놀랐습니다. 제노바에 1930년대에 제노바에 가가지고
제노바에서 이분이 여행을, 시간이 있으니까 관광 가이드 책을 들고 막 돌아다닙니다. 골목까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걸 다 자세히 써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얼마나 여행을 많이 했는지 차를 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그 안목은 여행에서 나온 거고, 사실은 박정희도 여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만주로 갔다가, 만주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해가지고 해외물을 먹은 사람이고, 해서 이 여행이 집단적으로 되면 이제 이민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누가 전에 이것도 여행 중에 영국사를 전공한 학자가 그때 마이크 잡고 했던 이야기 지금 기억나는데, 세계는 이동을 제일 많은 민족이 인류 국가가 된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영국 이동, 네덜란드, 그죠? 스페인, 몽골, 몽골, 특히 노르만, 바이킹, 이거 전부 다 마일 사돌아 다닌 사람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지금 발전하는 이유가, 한국이 지금 인구 비례는 일본보다 여행 많이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럼 난 그 통계는 모르겠는데? 5천만 내 반이 매년 해외로 가는 거예요. 그렇네. 그렇다면 일본 1억 2천만 중에 반이면은 6천만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마 제가 짐작으로는 한 3, 4천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제 기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가는 거예요. 휴가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국이 별로.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좀 일본의 47개 도도府県 중에서 제일 여행을 안 하는 데가 어디예요? 아, 그러니까. 오사카, 교토 사람들. 아, 그거 이상하네요. 예?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여행을 해도 그 하루에 갔다 오는 거 자지 않고. 그래서 보통 한 50% 정도, 내가 좀 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 그거 재밌네요. 한 50% 정도는 해외 가본 일이 없대요. 이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에요. 네. 또 다른 거 봐도, 나라나 교토보다 더 나은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아, 그러니까. 예. 그런 자부심 때문에. 자부심이죠. 움직이질 않는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안 좋죠. 불란서하고 비슷하네요. 불란서 사람들이 해외여행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해외여행이 인구 비례당 제일 많은 나라가 독일, 영국, 이런 나라고, 불란서는 해외여행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다가 이민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그건 불란서가 워낙 유복한 그렇죠. 땅이니까. 땅 근데 좋지. 떠나봤자,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렇죠. 떠나지 않고, 그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여행을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좀 친해지고 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저도 일본을 좋아하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사귀게 됐는데 일본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음식 좀 먹여주고 해서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왔길래 먹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김치를 먹고 싶다고. 예. 그래서 그 국수집에 데려갔어요. 국수는 그 사람도 우동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했더니 물이 많이 좋대요. 그러면서 저 없이도 몇 번을 가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음식점 가면 예. 김치가 5종류가 나온다. 예. 그것도 무한정으로 나온대요. 예. 무슨 우리나라 예. 뭐 나오냐 했더니 깻잎 김치, 부추김치, 깍두기, 배추김치, 또 뭐 있노? 양배추김치, 이렇게 5가지가 나와.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설렁탕이 우리나라 음식이니까 한번 먹으러 가자. 먹어보자. 가서 먹는데 뭐라고 하냐면, 숟가락을 들더니, 왼손을 어디다 갖다 놓느냐. 양손으로. 네. 일본 사람 다 들고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손으로 썼는데. 네. 그것도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가 지금 아까 계산하면 내가 몇 살입니까? 엄청나게 살았는데 그러네. 왼손 어디에 갖다 놓은 거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 근데 사실은 우리 식이 맞죠. 해놓고 이렇게 스푼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게 이렇게 들고 먹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더라 하는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은 외국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조국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국을 더 또 잘 알게 됩니다. 생각했던 전혀 생각하지 그렇죠. 않았던 것들. 그래서 외국 여행 많이 할수록 한국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
그 맞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하고 사랑하게 되고. 외국 여행을 많이 할수록 한국이 진짜 아름답구나. 왜 아름다우냐 설명할 수 있고. 제가 이제는 뭐 시드니도 가보고 나폴리도 가보고 밴쿠버 뭐 3대 미항 가보고 결론이 부산항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다. 아, 예. 부산항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고 가장 큰 항구죠. 크죠. 예. 우선 다양하고 그 태종대 같은 절벽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가까운데 낙동강 하구도 있고 하고 이제 부산이 영역이 커졌으니까. 뭐 오륙도도 있고 뭐 금정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고 또 뭐 물동량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하니까 또 요새 다리를 놓아가지고 3번 브릿지인가 해가지고 거제도까지 7개의 다리로 갈 수 있는 그 다리에서 볼 수가 있죠. 다리에서 보는 네. 부산이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다리 밖에서 보는 거는 그 다리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좀 그런 거. 그걸 그렇죠. 그 다리에서 내려서 보는 그런 공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내려서 보는 거. 이게 여행하면서 또 배운 게 뭐냐면, 저는 여행을 인솔에서 갔을 때 백화점 뭐 이렇게 쇼핑센터를 안 갔습니다. 안 가시. 안 갔더니 한 몇 년 전인데 패션 디자인 하는 사람인데 나보고 여자분인데 당신 가이드도 좋고 건축가도 좋은데 너무 무식하다. 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 그렇죠. 거를 모르고 가이드 하는 거 아니냐. 백화점을 가야 네. 뭐냐 그랬더니 지금 예술이 지금 통합되고 있는 거 아니냐. 건축, 조각, 회화 이런 것들이 패션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통합이 되고 있다. 콜라보레이션 되고 있는데 이걸 보여줘야지. 이걸 무시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해서 쇼크를 받고 했었는데 몽페리에라는 데가 있어요. 저 프랑스 마르세유 옆에. 거기를 개인적으로 여행을 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게 거기가 그 전차가 노선 전차입니다. 전차가 3개가 있는데 옷을 입었어요. 내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전차가 옷을 입었다. 디자인을 했더라고. 찾아봤어요. 가서 물어봤더니 패션 디자이너가 했더라고.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가 전차가 옷을 입었다. 전차 옷을 디자인을 한다. 그래서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느꼈고, 마르세유 가면은 또 올드 포트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용도가 건물이란 게 뭡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살든지 뭐 이렇게 뭐 사람이 써야 되는 데 아닙니까? 그 건물은 사람이 지나가는 게 용도입니다.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겁니까? 가면은 천정에 스테인리스 스틸로 해가지고 반사가 돼요. 밑에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보이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는 지나가는 게 그 건물이 용도네. 그런 건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수 세상이 변하는구나 하는 게 이게 현장의 교육 아니냐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가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확실히 여행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시간 가는 줄 이거 너무 됐으면 그만하시죠. 오늘은 총론적으로 하고 다음에 이제 강론적으로 어느 지역 해가지고 한번 우리 분선생님 계속 모시고 강론적으로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행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가 만들어져서 그 우주 속에서 지구라는 아주 아름다운 행성이 하나 생겨났고 그 아름다운 지구의 경치를 보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인류가 생존해가지고 발전시킨 문화를 보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아주어야 사람으로 태어난 기쁨이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인간의 의무고, 그게 또 결국 자기의 도움으로 돌아오고, 그게 또 여행을 많이 하면은 그 사회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드백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서로 늘그럽게 받아들이고 하는, 수용을 하는 거죠. 겸손해지고 사람이 겸손해지면서 넓어지는 이런 게 되니까, 여행은 한국 사람을 인류가 국민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지금 현장 교육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만 얼마나 멋지게 여행을 하느냐는 건데,
그러나 일단 떠나자입니다. 일단 떠나자 이런 이야기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예. 말씀 많이 해주시고 뭐 마지막으로 좀 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행을 하면은 저는 그 꿈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꿈, 상상력 예. 이런 거죠. 상상력 꿈을 갔다 잃지 않- 오면 다시 다음 꿈을 생각이 꾸니까 되고. 예. 사람이 생각이 좀 젊어지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여행은 준비할 때도 기분 좋고 여행하고도 할 때도 좋고 돌아와서 또 좋죠. 예, 저 입장에서는 준비하고 실행하고 복습합니다. 예. 예습 실행 복습을 하니까 뭐 아주 뭐라 그럴까 저 기분이 좋죠. 예, 그런 게 좋은 그리고 것 같습니다. 경치 여행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죠? 예. 여행의 본질이 사람을 만나는 거죠.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예. 만나. 예. 예. 아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